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죠. 현재까지의 개표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오늘 오후 5시 기준인데요. 사실 이게 밤사이에 별로 변한 게 없어서 네. 오전 상황이랑 달라진 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253명, 그다음에 트럼프가 213명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지역이 뭐 배틀그라운드라고 하죠. 네. 격전지, 경합 지역인데요. 하늘색이 사실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네바다와 애리조나고요. 핑크색이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저 밑에 알래스카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270명이라고 하는 매직 넘버를 넘긴 후보는 없지만 바이든이 약간 우세인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미국은 참 중앙선관위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언론마다 집계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CNN 방송 기준으로 지금 저 숫자를 확보를 했는데 네. 사실 AP통신은 저기서 애리조나가 앞서고 있는 걸 아예 확정 후보로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포함을 시켰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264명. 그러니까 매직 넘버에서 딱 6명만 모자라잖아요. 진짜 조금 남았네요. 네. 이 상황에서 네바다가 6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네바다 주가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진영에서 지금 뭐 소송을 걸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바다 주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개표 결과 발표를 일시 중지한 거예요. 개표는 하는데 발표를 안 하겠다. 언제 하느냐?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정오에 하겠다. 이때까지 집계 결과를.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 발표거든요. 이 6명이 가면 270명이 확보가 되니까 네. 이게 상당히 승세에 많이 이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좀 많이 뭔가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성지영 기자가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미국 대선 얘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약간 CNN 앵커 같은 느낌이 나네요. 많이 봐주셨네요. 네. 자, 대선 결과 MBC 뉴스에서도 계속 다뤄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자, 1000명 넘게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세희님이 저녁 식사 약속이라도 있네요. 오늘 어제 결방하고 쉬고 나와서 오늘 좀 바드님이 성 기자님 끝나고 어디 좋은 데 가시냐고. 네, 집에 갑니다. 네. 이 예쁜 옷 입고 집에 가십니다. 네. 네. 아니 정말 이게 미국 대선 결과를 이렇게 특보를 하고 네. 이렇게 열심히 지켜보는 것도 맞아요. 정말 좀 신기한 경험이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것도 참 특이한 경험이고. 그러니까요. 정말 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재밌고 일단 이거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리둥전님 아까 배고프다고 하셨는데 뭐 좀 드셨어요? 예. 오늘 초반부터 왜 이렇게 많이 오세요? 부담스럽게? 예, 어제 고맙습니다. 쉬었다고 많이 와주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그럼 첫 혹시 수속부터 이분 때문에 오신 건 아닌지 그런가? 한번 네. 확인해 보죠. 네. 첫 코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고정 코너 이선영 아나운서의 송경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 때문이죠 뭐. 그런가요? 네, 오늘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신 것 같고, 네. 사실 제목이 이 바이든이 사실상 승리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예. 결과는 늘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줄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송경제 타이틀과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하기보다는 프리데스크의 핵심, 예. 네, 노재필 기자가 일단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니까 서로 끝까지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채널 고정 네. 하시고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 안에서 네. 요새 참 바쁘게 열일 하시는 분들 이야기로 첫 소식을 전해볼까 합니다. 네. 국세청 분들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분들이 업무하시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 게 진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아무리 열심히 잡으려고 해도 또 어떻게든 피해 나가잖아요. 기상천외한 방법을.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 이후에 세법 개정이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국세청이 이런 얌체 그 납세자들을 쏙쏙 골라냈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 뉴스데스크에서도 다뤘거든요. 함께 리포트 보고 오시죠. 남미에 법인을 둔 국내 한 제조업체. 남미 법인의 경영이 악화돼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문을 닫기는커녕 몇 년에 걸쳐 100억 원 정도를 송금했습니다. 알아보니 보낸 돈은 사주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본사가 해외 법인을 지원하는 척해놓고 사주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겁니다. 이 업체는 또 회사 명의로 20억 원대의 최고급 골프장 내 단독주택을 구입해 사주 혼자 이용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회사 돈 30여억 원을 골드바로 바꿔 가족에게 증여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특수로 큰 돈을 벌고도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한 골프장 업체는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몰리자 현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는 식으로 매출 신고액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아낀 세금은 일도 하지 않은 사주 일가의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최근 5만 원권 환수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탈세 수단으로 이용하는 음성적인 현금 거래, 골드바 거래도 파악되었습니다. 교묘한 일감 몰아주기 탈세도 적발됐습니다. 사주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주 자녀의 회사에 바로 일감을 주지 않고 사주 자녀 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거래한 겁니다. 자회사와의 거래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탈세 혐의자는 38명. 조사 대상자들의 재산은 개인은 평균 112억 원, 법인은 1,900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네. 와 진짜 있는 애는 더하다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이 딱 생각났어요. 있는 더하다는 말이 참 있는데 말이죠. 최민식 성대모사입니다. 뭐죠? 조사 대상자들의 이제 평균 재산이 개인이 112억이고 법인이 1,90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 진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 세금 안 내고 싶어가지고 참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튼 이 뉴스를 누가 봐도 성지영 기자처럼 그 딱 그 문구가 생각날 것 그럴 같아요. 거예요. 있는 네. 사람들이 더하다.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제 이런 분들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이제 한 개만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그래픽을 같이 보실까요? 이분은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개인 병원을 소유해서 이제 영업을 하면서 현금 결제하는 고객한테는 뭐 조금 디스카운트 해드릴게요. 카드보다 뭐 부가세 내시는 금액보다 우리가 좀 할인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좌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좌에 현금 수입을 모아서 이제 그거를 ATM이 보일 때마다 인출을 조금씩 해서 다른 계좌에다 모은 와. 거죠. 근데 그렇게 티끌 모아서 강남에 있는 부동산까지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와 그렇게 모아서요? 네. 대단하시다. 근데 이 소식을 다룬 기사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 부동산 구입한 게 뭔 죄냐라고 하시길래 제가 반박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이선영 아나운서가 설명해 줄 거 제가 기다렸습니다. 아, 네. 뭐. 시원하게 한번 반박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번 돈으로 부동산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현금을 따로 모아서 다른 계좌에다 모아놓는 건 이거는 수입 누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더 높은 소득세율 구간을 적용받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김민호 아나운서 연봉이 1억이다. 저 이러, 예. 만약에 생각만 해도 좋은가? 만약에 1억이다. 근데 뭐 몇 년 안 남았어요.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무튼 김민호 아나운서 연봉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이제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35%의 세율 구간까지 이제 적용을 받거든요. 최고. 근데 이제 김민호 아나운서 회사 얘기하는 거죠. 35%까지 세금 내는 건 내가 너무 과하니까 좀 이렇게 한 5천 정도는 다른 계좌로 좀 주세요. 그러면은 24%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셈인 거죠.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형외과 의사가 한 짓은 진짜 명백한 반칙인 거죠. 사실 직장인들은 이게 누락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없죠. 뭐 사실 뭐 얼마를 받는지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 사실은 유리 지갑이란 얘기까지 그쵸.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프리랜서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원천징수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사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비겁한 짓이죠. 맞아요. 저렇게 고액 소득자가 세금도 안 내고 빌딩까지 샀다는 게 제가 배가 아파서 지금 화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이런 분들 꼭 잘 번 만큼 세금 많이 내셔서 좋은 분들의 혜택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자, 다음 소식도 김민호 아나운서한테 한번 저 진짜 좀 궁금한데 혹시 별풍선 쏴보셨어요? 아, 저 다 걸고 안 써봤어요. 아니 별풍선 쏘는 게 이상한 건가요? 왜 그렇게 뜨끔하시죠? 아니 진짜 근데 안 써봤어요. 아니 안 써봤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분이 한 3,000명 정도 계신데 이분 중에서는 또 별풍선을 얼마나 쏴보셨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저희가 아프리카 TV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면 막 지금 팡팡 난리가 예. 나지 않을까요? 스포츠죠 유튜브. 네, 아무튼 뭐 저희처럼 안 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아프리카 TV가 요새는 이제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그렇죠. 많이 네. 이제 대세에서 저물었다 이런 평도 있기는 하지만 이 매달 오고 가는 별풍선의 규모를 보면 엄청납니다. 네. 이 아직 여전히 여전히 네. 엄청난데요. 아프리카 TV에 이제 자체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 네. 풍투데이라고. 풍투데이 네, 이름이 풍선 투데이. 그러니까 아. 오늘 얼마나 풍선이 쏴졌나 아, 별필의 내는 통계를 거죠. 내는 사이트네요. 그러니까, 네, 네. 자기들이 집계를 따로 그런 게 그렇게 따로 하고 있군요. 있는데 오늘이 5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4일까지 나흘 동안 별풍선 거래량이 55억여 원. 엄청나죠. 와. 오, 그러면 한 달치로 추산하면 뭐 한 2,300억 되는 돈이 뭐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게 사실 뭐 어떤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액이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뭐 정말 엄청난 금액이 뭐 한 BJ들 슈퍼스타 DJ BJ라고 하는 분들한테 가고 있거든요. 네, 혹시 뭐 저도- 들어본 거 있으세요? 얼마 전에- 이선영 아나운서 진행 시간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위기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예. 네. 네, 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BJ 철구 혹시 아시나요? 야, 알아요. 이제 유튜브의 대통령이고 또 아프리카 TV의 대표적인 BJ인데 그분이 생일이었는데 하루에 33만 개 별풍선을 받았다는 거예요. 33만 개면 이제 얼마예요? 하나에 100원으로 환전하면 이제 3,300만 원. 역시 공대 오빠. 하루에요? 하루에. 하루에? 예. 어마어마하네요. 뭐 그게 진짜. 다 돌아가는 건 아닐 테지만 어쨌든 엄청난 그쵸, 네. 금액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다. 그러니까 큰 돈을 주기 쉬운 결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다 큰 성인들이 내가 주고 싶어서 내 돈을 준 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요즘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미성년자들이 좀 무분별하게 결제를 한다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얼마 전에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워낙 이슈가 된 사안이어서 11살 초등학생이 어머니 휴대폰으로 이 BJ들의 라이브를 이렇게 수집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앱이 있어요. 하쿠나 라이브라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접속을 해서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이제 BJ들한테 후원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얼마나 등짝 스매싱 맞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고요. 1억 3천만 원을 어머니 통장으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 계좌가 연동돼 있어도 사실 저희가 뭐 카카오페이 같은 거 쓸 때도 생체 인증이나 뭐 비밀번호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네네. 절차가 아예 없이 그냥 다 된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너무 후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후원을 하면 거기에 뭐 프로필을 띄워주고 하니까 자기도 스타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제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고 싶어서 아,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 해서 이제 유튜브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비밀번호 변경이 된 거예요. 아, 정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억 3천만 원이 그렇게 며칠 동안에 빠지게 됐고 이게 여기서 이제 부모의 관리 감독 책임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네. 있을 수 있는데 이 어머니가 시각장애 또 뇌병변 장애까지 앓고 계셔서 단숨에 알아차리기가 좀 쉽지 않은 않았던 상황이었죠. 거죠. 그래서 9일 동안에 걸쳐서 1억 3천여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게다가 이 돈이 전세 보증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정말 가슴이 아픈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눈물로 여기저기에 뭐 언론을 포함해서 각 BJ들한테 호소를 하면서 다행인 건 이제 1억 3천만 원을 결국 전액 환불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네네. 과정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뭐 BJ들한테 직접 연락도 하고 뭐 구글에도 연락을 하고 카카오페이에도 연락을 하고 근데 뭐 손을 쓸 수 없다는 답변만 듣다가 이제 언론에서 이슈가 되니까 하쿠나 라이브가 이제 BJ들이 아직 환산하지 않은 금액마저 이제 전액 그냥 회사 차원에서 환불을 이 사용자한테 해주기로 결정을 하면서 전액을 환불을 받게 됐는데요. 네네. 아무튼 뭐 이 사건만 보면은 환불을 받았다니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좀 약관을 살펴봤더니 하쿠나 라이브 이용자 약관에
BJ의 콘텐츠와 사용 자격, 나이 제한 등 게임 아이템 관련 첨가 관련해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어린아이들이 사실 11세면 우리가 인터넷 가입할 때 보통 14세 인증을 받는데 그보다도 어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접근을 할 수 있을 정도 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이제 뭐 사실 1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규정하는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시사점을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8년에도 사실은 이게 뭐 어른들도 뭐 어떤 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별풍을 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개인 방송의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를 뭐 하루에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그런 네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권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으니까 뭐 권고 사항이니까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런 국내 규제에 대해서 전혀 그쵸, 개념이 적용을 안 없거든요.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에 더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성년자가 결제한 이 관련 분쟁이 작년 1년 동안은 800여 건이었는데 이제 올해 9월까지 1,500여 건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많이 2배 이상 이제 늘어난 거죠. 아이들이 사실 원격 수업도 하고 뭔가 이런 기기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이 소식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애가 철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철이 없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른들의 잘못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건강한 미디어 환경과 또 시청자 권익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아, 정말 나날이 정리를 잘하시네요. 네, 좋은 정리라고 정리 왕이라고 새로운 별명 하나 지어줘야겠네요. 정리킹. 네. 정리킹. 정리왕 김민호 자막 가나요? 요청하면 다 해주시죠. 그래서 뭐 좋은 말씀 끝에 이제 자연스럽게 마지막 소식으로 마지막 넘어가 소식. 보겠습니다. 혹시 성정 기자, 김민호 아나운서는 차 기름 뭐 넣으세요? 유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하이브리드라서 휘발유 넣긴 하는데 네. 네. 저는 그 전에는 경유차 탔었어요. 김민호 저는 아나운서. 비밀이에요. 네. 경악하는. 뭐 미리 언질이라도 주면 리액션 뭐 기계적인 리액션이라도 해줄 죄송합니다. 텐데. 예, 저라도 해야죠 이런 거. 아무튼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네. 지금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휘발유 넣으신다고 했고 경유 넣으신다고 네. 했잖아요. 경유차 차주에서 이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충남 공주의 한 주유소에서 무려 경유차 70여 대가 기름을 넣고 고장이 나는 사건이 네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이어 시동이 꺼지고 그리고 그 배출가스 저감 장치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70여 대가 이렇게 뭉텅이로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 차주들이 뭉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도 이 뉴스 보면서 얼마나 질이 안 좋은 기름을 넣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나 싶었는데 그 범인들이 잡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뭐 피해자들이 빠르게 신고를 하고 또 수사도 재빨리 이루어져서 그제 피의자 2명이 검거가 됐는데요. 이 사건 수사에 이제 경찰관이 이야기하기로 이 비슷한 사건이 많았는데 네.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질 낮은 등유를 경유와 섞었던 케이스라면 네. 이번 사건에서는 이제 규소라는 게 검출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규소는 이렇게 뭐 질 낮은 등유를 섞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찌꺼기, 그러니까 폐유에서 나오는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냥 아예 쓸 수가 없는 기름을 넣었던 거라고 합니다. 저도 경유차 뭐 운전을 해봤었는데 이제 이런 가짜 경유나 이런 질 낮은 경유 넣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고장 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차의 성능이 나빠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걸 넣다 보니까 그냥 넣자마자 다들 고장이 그렇죠. 나고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기름이 아니라 그냥 진짜 쓰레기를 넣은 거죠.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이 주유소만 지금 문제인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일당이 사실 여기만 팔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예리하신데 그래서 37개 주유소, 그러니까 전국 37개 주유소에 이미 이 기름을 유통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일당들이. 그래서 피해자가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충남 공주의 한 주유소에서 70여 대가 예. 피해를 호소했던 반면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100여 건이 이미 넘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뭐 숫자도 문제기는 한데
피해 차주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유통을 잘못한 일당들을 검거하고 뭐 어느 주유소한테 이 기름이 갔는지 일단 조사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이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단속이고 이 피해 차주들의 보상은 어디에도 지금 관할된 네네.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받을 길이 좀 막막한 게 지금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더 안타까운 게 피해자분들 중에 화물차, 특히 생계랑 관련된 차량 그렇죠, 소유자들이 경유차들이니까. 많대요. 네네. 폐차 비용도 뭐 거의 억대에 가까울 맞아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경제 이슈를 다루다 보니 생활 경제 면에서는 이런 피해 호소 뉴스를 전해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이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뭐 딱히 호소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제도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것들이 좀 참 이 구멍이 많은 것 같고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파헤쳐서 이런 구멍들을 꽉꽉 채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예. 이번 주도 아주 멋진 경제 소식 가득 가져오셨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진심 좀 섞어주세요. 매주 못해요?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산책 시간입니다. 큐시트 네. 산책 노대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쉬니까 왜 의욕이 없어? 왜 그러세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저희 네. 얼마나 기다려주시는지 아세요? 그러게요. 네. 또 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으셔가지고 또 안 나올 수 없고. 그렇죠. 이게 또 인기 또 유튜버의 어떤 또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뭐 저한테 별풍선 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러셨어요, 진짜로. 제가 내일 계정 만들어가지고 연락할게요. 아프리카 TV에. 네. 자, 그 바이든 아까 선거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승리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바이든. 그렇죠. 볼 예, 수 지금 있고. 상황에서는 상당히 우세를 보이고 저 있습니다. 500원 걸었는데 그럼 제가 진 거죠? 그렇죠. 제가 500원. 저는 트럼프에 걸었잖아요 지난번에. 예. 근데 트럼프가 뭐 계속 꼬장을 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죠. 지금 예, 소송전 예, 예. 얘기가 그런 것 나오는 같아요. 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12월 8일인가요? 그때까지 끌어서 개표가 중단이 되면은 그 저기 의회에서 이제 선출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의회가 그 공화당이 좀 유리하다고 하던데 하원인가요? 그죠? 상원. 네, 상원. 네, 상원이. 네. 아무튼 뭐 미국이 등치 큰 아이 같아요 보면은 땅덩이만 크지 사실은 굉장히 성숙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소식은?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막이 너무 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똑바로 하세요 이선영 아나운서. 북미 관계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잘 그러니까 사실 뭐 흐림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으로 즉흥적으로 이제 뭐 김정은하고 친서교환 하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제 뭐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 1년 반 남았는데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개선에서 사실은 좀 어떤 발판을 또 마련하긴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사실은 좀 쉽게 뭐 내년 초에 뭐 북미 정상회담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바이든이 지금 뭐 가는 추세대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또 바이든이 외교 그 상원 있을 때 외교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한국 네네.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예. DJ랑도 뭐 많은 관계가 있어가지고 또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소녀 데리고 예, 비무장 예. 부대를 방문했었고 네. 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는 뭐 대통령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네,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경제는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 제가 제목을 이걸로 달아놨는데 사실은 제목에 대한 드디어. 정답이 드디어 네. 아니 아이템을 가져왔는데 제목으로 뽑을 게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선영 아나운서 옆에서 잡아놓고 있는데 또 뭐. 네. 아무튼 경제 영향은 좀 긍정적인 바이든이 될 경우에 좀 긍정적일 거라는 전망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경제연구원 한 경제연구원이 발표를 했는데 수출이 최대 2.2% 늘고 경제도 0.4% 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그 전망이에요. 전망인데 트럼프는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더 이렇게 그렇죠. 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바이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닐 테니까 예. 그럼 좀 그런 정책들이 좀
좀 더 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길이 더 많이 열릴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 뭐 그런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일단 올해 가장 경제 불확실성을 따졌을 때 미국 대선 결과를 가장 불확실성의 근거로 삼았었기 때문에 네. 누가 되든 확정이 되면 이 불확실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게 이제 뭐 오늘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네바다 네. 거기가 이제 새벽에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계속 불복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이 상황이 계속 계속되면 진행이 되면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2000년 대선 때도 네. 그래서 그게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줬었거든요. 한 달 정도 갔을 때. 그때 코스피가 한 10%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125명 나왔어요. 자, 사흘째 세 자릿수인데 네. 그 충남 천안하고 아산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천안 지역에는 콜센터에서 한 20명 이상 다시 걸렸고 콜센터가. 네. 아산에서도 뭐 노래방, 술집 이렇게 매개로 좀 확진자가 나왔는데 거리두기를 그 아산하고 천안은 1.5단계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밝혔잖아요. 5개로 세분화시키고 네. 지역별로 세분화하는 거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오늘 단독 기사가 있는데 네. MB뉴스의 유충원 기자라고 있습니다. 아, 대리 기자. 대리 기자 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네네. 아시는 기자죠. 네네. 그 대리 기자분이 취재를 했는데 이 마스크에 그 형광 증백제라는 게 묻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얗게 더 하얗게 하얗게 하는 만드는 거. 거죠. 근데 네. 이게 이제 피부에 닿는 제품에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휴지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기저귀 이런 데는 무형광 맞아요.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쓰지 않게 상당수 하거든요. 상당수 마스크에서 그게 나왔다고 합니다. 마스크에서요. 이 정도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규제할 방법이 현행법에 없대요. 아, 네, 규정 네. 자체가 없는 거군요. 규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짚어봤는데 저희 MB뉴스에도 지금 이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괴담이라는 제목의 또 기사가 있는데 그 길고양이를 이제 나라에서 중성화 시키는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어느 동네에 갔더니 길고양이 배에서 무슨 그 뭐죠?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묶는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게 나오고 스테이플러가 나오고 한다는 거예요. 어우. 그러니까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원래는 이거를 정상적으로 녹는 실 같은 걸로 묶어야 되는데 제대로. 네네네. 그걸 이제 나라에서 돈을 받는 동물병원이 그걸 한다고 해놓고 정말 어떻게 보면 동물 학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제대로 안 쓰고 뭐 네. 그런 몸에 이물질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남효정 기자가 준비했고요. 한번 모시기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래서 전 여기까지. 자세히 네. 들어보고요. 와키리님께서 노재필 기자 점점 언니 같으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나이가 조금 더 가니까 호르몬 종류가 좀 달라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굳이 여기서 호르몬 얘기까지 하나하나 얘기죠. 네, 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본방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